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오늘은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 통해서 의대 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 듣는데요. 안녕하세요, 박사님. 예, 안녕하세요. 폴정입니다. 벌써 12월 말입니다. 이제 예. 내일은 크리스마스고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 1년의 시간이 또 지났어요, 박사님. 스템 연구소 컨설팅 팀에도 좀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한 해였을까? 아무래도 코로나 가운데 좀 어떻게 지내셨는지 그 이야기 좀 전해드리면 어떨까요? 네. 예.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코로나 전후 많은 변화가 있었죠. 근데 네. 제가 여기저기 출장도 다니고 아프리카도 가고 베트남도 가고 하느냐고 1년에 한 3분의 1은 이제 집을 나와서 생활을 했는데 이제 코로나 때문에 출장을 못 가게 돼서요. 주로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줌이나 아니면은 스카이프 미팅을 하는데 좀 많이 익숙해져 갖고 네. 지금은 이제 부모님들도 그렇고 당연하게 스카이프 미팅으로 상담하고 하는 것을 당연시 이렇게 하고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출장을 가지 못하고 집에 많이 있다 보니까 저희 아이들과 시간을 많이 보낼 수 있었고요. 네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바쁘다는 핑계는 못했던 운동을 좀 많이 했어요. 네. 그런 좋은 시간도 가졌고 개인적으로, 예. 저희 회사 차원에서는 이제 그동안 정신없이 출장 다니고 하느냐고 못했던 그 회사의 체계를 잡고 어떤 서류나 이런 것들을 정리하고 특히 매년 의대나 치대 뭐 이러한 학교들의 자료가 매년 이렇게 변화하고 있고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그러한 자료들 특히 포스펙 자료라든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의대들이 또 중요시하는 이런 지침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을 전부 조사해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리고 저희 이제 스템 컨설팅 팀에서는 그래도 올해 기분 좋은 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이제 유학생 신분으로 사립대 의대라든가 이런 치대 같은 경우는 많이 갔는데 순수 한국 유학생으로 미국 주립대 의대를 합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쉽지 않다고 들었거든요. 예, 네. 쉽지는 않죠. 예. 그래서 저희가 이게 유학생들한테도 이러한 길이 있구나 하는 것을 네. 단순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원해서 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저희가 네. 자료를 다 분석한 다음에 네. 이것을 하면은 되겠구나. 이러한 그 어떤 스트레티지를 갖고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그런 뜻이 있는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그러한 방법을 유지하면은 그래도 의대 갈 수 있는 길이 있지 않나. 근데 저희 나름대로의 그 확신을 좀 갖게 됐어요. 네, 일반적으로 이 미국 의대는 시민권 또는 영주권이 없으면 지원을 못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오늘 박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미국 의대, 주립 의대까지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떨까요? 일반적으로 미국 의대 한 60개 정도가 유학생도 지원을 할 수 있다 해갖고 받아주고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의 합격자들을 보면은 한 60%가 캐나다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한국 유학생이 의대를 지원해서 합격하기라는 것은 굉장히 쉽지가 않죠. 예. 그러니까 2020년대에, 그러니까 2020년, 2021년 사이클, 그러니까 지난해에 의대를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한 1,844명이 유학생으로 여기에 이제 영주권이나 시민권이 없는 그런 학생이 한 1,804명이 지원해서 276명이 등록을 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합격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한 100여 명 정도 더 있다고 보고요. 네. 이제 그 경제적인 문제나 이런 것 때문에 합격하고도 등록하지 않는 학생들이 한 100여 명 정도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지난해 같은 경우에 2021년, 2022년 사이클에서는 약간 지원자들이 증가를 해서 2,309명이 지원을 해서 328명이 합격 후에 등록을 했어요. 예. 그러니까 등록했다는 얘기는 합격한 학생 가운데 등록하지 않은 학생들도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보다는 조금 더 많다고 봐야 되겠죠. 합격한 학생들은. 이제 합격률을 따져보면은 한 14% 정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전체 의대 지원한 학생들 가운데 그러니까 합격률을 보면은 코비드-19이 터지고 나서는 36.5% 정도로 많이 떨어졌어요. 네네. 이제 그렇고 유학생들이 미국 의대를 지원을 했을 때에 뭐 힘들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하지만은 인터뷰를 받을 수만 있다고 하면은 인터뷰를 받은 다음에 합격률은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나 다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네. 그 예를 들어서
어떤 의대가 네. 유학생을 한 5명 정도 뽑는다고 했을 때에 네. 인터뷰를 뭐 5명 뽑는데 100명 유학생을 인터뷰를 하지는 않거든요. 한 10명에서 그쵸. 15명 정도 인터뷰를 할 텐데 네. 이제 그런 비율로 봤을 때는 영주권자나 아니면 아시안이나 여학생이나 남학생이나 거의 비슷하다는 거예요. 아, 네네네. 그러니까 예. 유학생도 인터뷰만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네. 의대 들어가는 확률이 똑같기 때문에 과연 내가 어느 학교 어느 프로그램으로 지원을 했을 때에 인터뷰를 받을 수 있는가 네. 이제 이런 거에 대한 자료 분석을 좀 한 다음에 의대 지원하는 이러한 작전을 짜는 것이 네. 유학생들의 경우는 이제 훨씬 유리하고요. 전략을 잘 짜야 된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예, 네. 저희 같은 경우에 어떤 학교 데이터를 보니까 11명 인터뷰를 줬는데 네. 11명을 모두 뽑아버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그 프로그램으로 네. 진행을 해보자 해서 저희 학생을 지원을 하게 했는데 네. 다행히도 이 학생이 인터뷰를 받고 12월 16일 날 합격 네. 통지를 받았어요. 네. 그래서 네. 저희는 이제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유학생 같은 경우에도 의지만 있고 뜻만 있다고 하면은 네. 미국 의대 또 주립대 의대도 충분히 갈 수 있다. 이제 이러한 확신을 갖게 됐죠. 가능성을 많이 보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은 그 인터뷰 받기까지가 참 어렵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인터뷰를 보기까지 유학생들을 일단은 좀 배제하는 경향이 있는 건가요? 아니면 똑같이 이렇게 보는 건가요? 어떤 거예요? 저희가 학교에 문의를 했을 때에 네. 유학생도 뽑는 이런 학교는 네. 유학생이건 유학생이 아니건 네. 그것을 이렇게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똑같이 한대요. 예, 네. 그러니까 다만 네. 이 TO가 다르기 때문에 아. 유학생인 경우에 뭐 정원이 5명이라고 하면은 네. 인터뷰는 한 10명에서 한 15명 정도한테 준다는 얘기죠. 아, 네. 그러니까 일단은 인터뷰를 어떻게 해야 내가 받을 수 있는가 예. 이제 이게 가장 중요하죠. 그러면은 이번에 이렇게 주립대에 간 학생 같은 경우에는 좀 특별한 어떤 전략이 있었던 걸까요? 어땠을까요? 이 학생이 뭐 성적이 아주 우수한 것도 아니고요. 예. 뭐 MCAT 점수도 아주 우수한 건 아니에요. 네, 다만 네. 이제 저희가 그동안 지도해 온 거로는 이제 의료 활동이라든가 봉사 활동 이런 걸 무척 많이 했고요. 예. 사실 그래서 인터뷰를 가장 확실하게 받는 방법이 무엇인가 우리 고려를 하다가 네. 포스펙 프로그램 가는 거였어요. 아, 그렇군요. 예. 그러니까 포스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일정한 점수를 받게 되면은 인터뷰를 주게 돼 있거든요. 네네. 이제 그래서 그 학교에서 과연 인터내셔널 학생을 몇 명을 뽑는지 데이터를 다 분석을 한 다음에 네. 그 학교 포스펙 프로그램을 가게 했죠. 아, 근데 네. 저희가 이제 학생이 나중에 다 합격하고 그러더라고요. 박사님 이거는 완전히 신의 한 수였습니다. 딱 그런 그렇군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아니, 의대 가는 데는 좀 이렇게 전략이 많이 필요한 건가요? 전반적으로 볼 때? 지금 들으니까 그렇네요. 네. 일반적으로 뭐 모든 것이 다 잘 갖춰진 네.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가 않은데 네. 약간 이제 이러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유학생 부족할 신분이었기 때. 때문에 예. 무조건 지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었고요. 네. 저희는 선택적으로 몇 개 학교만 딱 지원을 했었어요. 네. 의대 같은 경우에 그렇고 치대는 좀 다른가요? 이렇게 유학생 신분으로 지원하는데? 예, 치대는 예. 유학생 신분으로 받아주는 학교들이 많아요. 대부분의 학교 네. 몇 개 학교 빼고는 네. 대부분의 그러니까 유학생도 받아주기 때문에 사실 유학생들 같은 경우 의대가 좀 힘들다고 했을 때는 치대 쪽으로 전향하는 것도 네. 그냥 나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방법이다. 같아요. 네. 여러분께서는 금요일 교육 플러스 함께하고 계시는데요. 오늘 이 시간은 의대 치대 진학에 대한 상담을 또 이렇게 해주고 계시는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께서 함께 해주고 계십니다. 올해 스템 연구소에서도 이렇게 유학생인데 미국 주립 의대에 또 합격을 하는 그런 또 좋은 소식이 있어서 새로운 방향을 또 하나 찾으셨다라는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잠시 후에 광고 듣고 와서는 한국이나 다른 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야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듣고 들어오겠고요.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714-264-2244, 714-264-2244번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금요일 교육 플러스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교육 정보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의대 진학, 특히 유학생 신분으로 이제 의대를 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박사님, 만약 이 한국 또는 다른 나라에서 의대를 졸업한 의사가 미국에서 의사를 하고 싶을 때 이게 가능한지 요거 질문을 또 많이 하시더라고요. 예. 현재 미국에도 뭐 서울대 의대 나오신 분들, 네. 경북대 의대 나오신 이런 분들이 현직에서 의사 활동을 하시는 분이 네네. 꽤 많으세요. 네.
근데 이제 저희도 한국에 가서 상담을 하다 보면은 현재 한국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 요청을 많이 하는데요. 자기가 졸업한 다음에 미국 가서 의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런 네. 문의를 많이 해요. 네. 근데 기존에 이제 그 의사하는 분들은 이러한 정보를 많이 알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네. 또 학제가 다르기 때문에 한국이나 유럽 이런 학교들은 대부분이 6년제예요. 예과 2년, 네. 본과 4년. 네.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특별히 예과라고 할 수 없지만은 프리메드 과정이라고 해갖고 대학 4년을 졸업한 다음에 의대가 이제 의전으로 대학원 네. 과정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네. 8년 과정인데 네. 그러다 보니까 한국 의대를 졸업한 사람이 미국 와서 의사를 하려고 해서는 USML이라고 하는 시험을 봐서 스텝 1, 스텝 2 점수를 받은 다음에 레지던시를 지원을 해야지 돼요. 네. 레지던시 지원을 하지 않고는 네. 미국에서 의사 과정을 밟을 수가 없고요. 네. 그래서 스텝 1, 스텝 2 시험을 보고 네. 레지던시 지원해서 매칭이 되면은 그때부터 레지던시를 한 후에는 네. 의사 자격증을 받을 수가 있죠. 예.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 신분 문제하고 영어 문제예요. 그렇죠. 이제 저희가 지도한 학생들 가운데 미국에서 대학을 나오고 한국 의전을 들어간 학생들이 좀 있어요. 네. 이제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신분도 해결돼 있는 경우가 있고요. 영어에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은 한국에서 의대를 졸업한 다음에 USMLE 스텝 1, 2 시험을 보고 미국으로 이제 레지던시를 지원을 해서 네. 미국을 오려고 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경우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은 신분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레지던시 매칭하는 것도 쉽지가 않고 여기 와서 이제 레지던시를 한다 하더라도 그 난관이 좀 많아요. 이게 그래서 오기 전에 한국에서 리서치를 해서 주로 NIW로 영주권을 신청한 후에 해결하고 오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저는 이제 그렇게 조언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근데 한국에서 의사들이 단순히 연구직이 아니라 의료 활동만 네. 하는 분들이 네. 이러한 그 NIW나 이러한 것으로 영주권을 신청을 할 경우에는 네. 잘 안 돼요. 하지만은 이제 의료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출판된 논문이나 이런 게 있다고 하면은 네. 의외로 영주권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아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네. 이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젊다고 하면은 네. 한번 미국에 레지던시를 지원을 해서 레지던시부터 다시 시작하면은 추후에 이제 의사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겠죠. 네. 그 스텝 1, 스텝 2 시험은 많이 어려운가요? 어떤가요? 제일 어려운 시험이죠. 사실 네. 램캣보다도 더 더 어려워요. 광범위한 내용이기 때문에 네. 되게 어려워하는데 네. 근데 한국에서 의대 나오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제가 볼 때는 충분히 다 패스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워낙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예, 네, 그렇죠. 네. 그리고 한국에서 의대 나오신 분들이 사실 손재주나 프랙티스 하는 거는 미국에서 의대 나오신 분들보다는 더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냥 이론적인 면이나 이런 것들은 어떨지 모르겠지만은 네. 그래서 미국 와서 만약 수술하는 그 서전이 된다거나 네. 실제 일하면은 오히려 미국 의대 나온 사람보다도 프랙티컬한 면에서는 더 잘할 수 있다고 봐요. 네. 근데 무엇보다 신분과 영어 문제가 이제 가장 중요하다라는 경험에서 또 이렇게 나온 말씀이시니까요. 이거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그렇다면 미국에서 의대를 진학하는 거가 어렵다 보니까 이 캐리비안에 있는 의대를 가면 어떤가 하고 고민하고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이거 어떤가요? 이걸 하나의 옵션으로 추천을 하시는지 어떨까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저는 그게 추천하지는 않아요. 네네. 제 주변에 제가 아는 분도 이제 캐리비안 의대를 나와서 미국에서 의사를 하는 분이 계시기는 해요. 네. 그리고 실질적으로 병원, 미국 내에 있는 병원에 보면은 네. 캐리비안 의대 나와갖고 레지던시 하는 친구들이 꽤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한국 학생으로서 아니면 아시안으로서 그 레지던시 매칭할 수 있는 곳이 많은가 하는 거예요. 네. 물론 이제 실력이 아주 우수하다고 하면은 상관이 없겠지만은 그 레지던시 매칭되는 거는 실력도 실력이지만은 이런 네트워크라든가 인맥이나 이렇게 해서 되는 경우가 많은데 주로 이제 백인이라든가 주요 미국 내에 이제 기반이 있는 뭐 유태인이라든가 이 백인들 같은 경우에는
캐리비안 의대를 나와도 미국에서 레지던시를 하는데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네. 특히 아시안 중에서도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한 네트워크가 없다 보니까 캐리비안 의대를 나와도 이렇게 레지던시 매칭되는 경우가 힘들고요. 또 한 가지는 캐리비안 의대 같은 경우는 정원보다도 거의 50% 정도의 학생을 더 뽑아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학년으로 올라갈수록 이렇게 낙오되는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합격을 했다 하더라도 이게 졸업할 수 있느냐 하는 것도 별개의 문제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는 것이 캐리비안 의대를 다니는데 나중에 뭐 3학년 되면 미국 병원에서 실습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미국에서 충분히 의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있고 네. 그러한 것을 광고로 해서 한국에 가보니까 많이 학생들한테 홍보를 하고 캐리비안 의대를 가라고 이렇게 하는 그 세미나도 제가 보고 그랬어요. 근데 네. 굉장히 위험한 것이 막상 가보면은 현실은 그렇지 않고 그 캐리비안 의대들이 병원이 없다가 보니까 주로 이제 미국에 있는 병원이나 캐나다에 있는 병원에 학생들 교육을 의뢰를 하는 거죠. 네. 등록금을 주고.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캐리비안 의대를 다니는데 미국에서 학생들이 실습하니까 충분히 미국에서 의사를 할 수 있다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건 레지던시가 그렇네요. 되느냐 네. 하는 거거든요. 네. 네. 근데 한국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인맥이라든가 네트워크가 부족하기 때문에 되는 학생들도 있지만 그게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공부해서 디오스쿨 가는 것이 훨씬 낫다. 이렇게 저는 판단하죠. 네. 왜냐하면 디오스쿨 같은 경우 요즘 레지던시 프로그램이 MD스쿨하고 통합이 되면서 네. 거의 90% 이상은 다 레지던시 매칭이 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차라리 조금 더 공부를 해서 디오스쿨 가는 게 훨씬 더 낫다 이렇게 권하고 있어요. 캐리비안 의대에 대해서도 요즘 한국에서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셔서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일단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께서는 그런 방법으로는 추천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일단은 레지던시 매칭이 어렵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요. 잘 고민해서 한번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스템 연구소에서는 의대 치대 진학에 대해서 상담을 많이 해주고 계십니다. 스템 연구소에 문의를 원하시는 분들 계시면은요. 714-264-2244번 714-264-2244번으로 문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스템 연구소의 폴정 박사님과 함께 의대 진학과 관련된 정보를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